온라인으로 수업 듣고 또 회의하고 이제 정말 우리 일상이잖아요. 근데 혹시 화면 딱 끄는 순간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피로감 느껴본 적 없으세요? 다들 어떻게 하면 더 잘 연결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바로 지금, 어쩌면 그 해답이 의외의 곳, 바로 메타버스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가능성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바로 그 느낌이에요. 화상회의 끝나면 밀려오는 그 엄청난 피로감. 이게 우리만 겪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 세계가 다 같이 느끼는 이 현상을 바로 줌 피로, 영어로는 줌 fatigue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런 순서로 진행될 거예요. 먼저 팬데믹 때문에 교실이 어떻게 바뀌었고 줌 탈진이라는 게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 원인을 네 가지로 착착 분석해 볼 겁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떠오른 메타버스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마지막으로 교육의 미래는 또 어떻게 바뀔지 한번 내다보겠습니다. 사실 모든 건 정말 갑자기 시작됐죠.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면서 전 세계 교육 현장이 순식간에 교실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갔잖아요. 이건 뭐 계획에도 없던 거대한 지구적 실험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어디서든 공부할 수 있다는 건 좋았죠. 근데 이 엄청난 변화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작용을 낳았어요. 바로 우리 모두를 괴롭히는 새로운 종류의 피로, 줌 피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줌 탈진.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피로감의 정체가 뭘까요? 줌 탈진이라는 게 그냥 피곤하다 이 말로는 설명이 다 안 돼요. 자료를 보면 불편함에 대한 심리적 지각 현상이라고 좀 어렵게 정의하는데요. 이걸 아주 쉽게 풀어서 말하면 우리 뇌랑 마음이 이 화면 속 상황을 너무 부자연스럽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에너지를 쓰게 된다. 바로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좀 쉬면 괜찮아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학습에 대한 집중력을 완전히 떨어뜨리고 나중에는 수업에 참여하는 것조차 힘들게 만드는 아주 심각한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결책을 꼭 찾아야만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까지 지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연구를 보니까요, 원인이 크게 네 가지로 압축되더라고요. 첫째, 너무 많은 시선을 처리해야 하는 것. 둘째, 내 모습을 계속 봐야 하는 거울 효과. 셋째, 꼼짝없이 갇혀있는 이동성의 제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가 너무 많은 일을 해야 하는 높은 인지부하. 자,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죠. 첫 번째 원인은 과도한 시선 처리입니다. 뭐랄까, 마치 무대 위에 혼자 서 있는 기분이랄까요? 화면에 가득한 얼굴들이 전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데 정작 누가 진짜로 날 보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애매하고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묘묘한 사회적 불안감을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울 효과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구랑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하루 종일 거울에 들여다봐야 한다면 어떻겠어요? 화상회의가 딱 그렇거든요. 화면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내 표정 이상하지 않나? 나만 너무 피곤해 보이나? 이렇게 끊임없이 나를 검열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엄청난 심리적 부담을 줍니다. 세 번째 원인은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의자에 딱 고정된 채로 카메라 앵글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학습이라는 건 원래 손짓 발짓도 하고 공간을 활용하는 굉장히 입체적인 활동이거든요. 이런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사라진 평면적인 경험, 이게 바로 온라인 수업을 지루하게 만드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노큰 인지 부하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뇌가 너무 힘들다는 뜻이에요. 실제 교실에선 옆 친구한테 쓱 물어보면 끝날 일도 온라인에선 혼자 끙끙 앓아야 하죠. 또 상대방의 미묘한 표정이나 몸집 같은 비언어적인 신호들 있잖아요. 원래는 이걸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데 화면 속에선 그걸 읽어내려고 의식적으로 엄청 애를 써야 해요.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우리를 완전히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해결책은 없을까요? 여기서 우리의 주인공, 바로 메타버스가 등장합니다. 이건 단순히 좀 더 예쁜 화상회의 툴 이런 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종류의 디지털 공간입니다. 메타버스의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아바타예요. 아바타가 그냥 게임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가상세계에서 나를 대신하는 일종의 사회적 대리인이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앞에 내 모습을 그대로 노출해야 하는 부담을 싹 덜어주고요. 상호작용을 편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심리적 완충장치 역할을 하는 거죠. 또 다른 핵심 개념은 바로 공간적 실제감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진짜 거기 있다고 느끼는 감각이에요. 메타버스에서는 내 아바타를 통해서 가상 공간을 직접 걸어 다닐 수 있잖아요. 바로 이 내가 저곳에 있다는 느낌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 화상회의의 가장 큰 문제였던 답답함을 극복하는 열쇠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메타버스가 앞에서 말했던 그 네 가지 문제들을 각각 어떻게 해결하는지 하나씩 딱딱 맞춰서 명쾌하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왼쪽이 우리가 겪던 문제, 오른쪽이 메타버스의 해결책입니다. 보세요. 누가 날 보는지 몰라 불안했던 시선 처리는 누구와 대화하는지 명확히 하는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으로 바뀌고요. 나를 계속 의식하게 만들던 거울 효과는 아바타가 대신해주니 부담이 없죠. 꼼짝 못하던 답답함은 3D 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됐고요. 소통하느라 힘들었던 건 손 흔들고 박수치는 직관적인 행동으로 훨씬 쉬워졌습니다. 그야말로 각 문제에 대한 완벽한 맞춤 해결책인 셈이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메타버스는 단순히 화면을 좀 더 예쁘게 꾸민 게 아니에요. 2차원의 스크린을 3차원의 공간으로 대체해버린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온라인 소통의 판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이 앞으로 교육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미래에 펼쳐질 새로운 가능성들을 잠시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는 VR 헤드셋 같은 기기를 통해서 가상과 현실이 합쳐진 정말 상상 이상의 몰입 환경이 펼쳐질 겁니다. 가상 실험실에서 위험한 화학 실험을 안전하게 마음껏 해보거나 고대 로마 유적지를 직접 걸어다니면서 역사를 배우는 거죠. 이제 지식을 그냥 머리로 듣기만 하는 교육이 아니라 온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교육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중피로의 원인부터 메타버스라는 대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아바타를 통한 교육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속감과 몰입감을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결국 또 다른 스크린 속에 우리를 가두는 새로운 형태의 고립은 아닐까요? 이 새로운 미래의 모습은 아마도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을 겁니다.